안녕하십니까. 신인기도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런 자료, 비밀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핵탄두, 핵미사일을 보관하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기지의 내부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그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기지, 이 어마어마한 기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비리의 몸통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다. 라는 이런 폭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고 뭔가 쇼이구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갈라치게 하는 심리전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이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5월 9일 전승절, 5월 7일 푸틴 새 임기 출발쯤에서 쇼이구가 실각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2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22대 격파, 장갑차 39대 격파, 차량 33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항공기 3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115회의 교전을 했는데 도네츠크 전선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115회 교전 중에 상당수가 도네츠크 쪽에 싸우고 있는데 이 도네츠크가 바로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쪽이 되겠죠. 러시아는 오데사에 자탄식 집속탄을 쏘았어요. 근데 이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동안 고폭탄 형식의 이런 탄두였는데 자탄식을 처음으로 지금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때렸습니다. 오데사 법학대학원인데 이게 뭐 해리포터 뭐 칼리지 뭐 이런 식으로도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 생긴 것 자체가 거의 문화재 아닙니까? 여기를 때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인근에서 산책하던 사람들, 또 개를 데리고 또 산책 많이 하죠. 뭐 저도 그런데 그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완전히 피칠갑되어서 죽어있는 이런 사진들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니 이 대학원 건물을 왜 조준 타격했을까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나토 사무총장이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연설 중에 방공망 그리고 나토 기금 관련한 이런 논의와 발표를 했는데, 방공망 지금 나토에서 빨리 우크라이나에 7개 포대 정도의 패트리어트 정도를 빨리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미국이 지원하는 기금 또 EU 기금 외에 별도로 나토 여기서는 이제 미국 포함이죠. 나토가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1000억 유로 정도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줘야 된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한 150조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입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 국가들이 빨리빨리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기분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지원 패키지가 곧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독일은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그 미사일 탄약, 그리고 아이리스-T 단거리 방공무기죠. 이런 탄약 등, 그리고 대공포 탄약, 또 보병 전투 차량의 이 탄약 등 해서 탄약 위주로, 미사일 포함한 탄약 위주로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 타우러스는 아직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군역 의무자를 송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폴란드에 한 70만 명 군역 의무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리투아니아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뭐 한 40~50만 명 뭐 이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도망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스 정보국은 이 러시아의 GRU, 그러니까 군 정보국이죠. GRU 안전 가옥을 제공한 부호 2명을 체포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그리스에 있는 저택입니다. 와, 대저택이죠.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체코 국적인 부부예요. 무기중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풀장도 있고요. 뒤에 뭐 농장으로 보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건물의 입구인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측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저택이죠. 여기를 자기네들이 러시아군의 정보기관의 안가로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남부자치공화국에서 무장조직과 내무군이 교전을 했는데 이게 또 뭐냐면은 남부자치구가 어디냐? 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라스노다르 밑에 노보로시스크 있죠? 그 옆에 있는 이 곳인데 카라차예보 체르케스카야라는 자치공화국인데 여기 아마 분리독립 세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분리독립 세력의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여기는 경찰차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경찰을 습격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무군들이 몰려와서 국가근위대죠.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 사람들이 5명이 죽었다,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자, 참 러시아도 이런 거 보면 분리 독립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봐서 정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아우디오카와 마린카 방면에서 대규모 공세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러시아 군의 자료를 직접 받아서 홍보하고 있는 라이바가 그린 지도를 보면 이 오체레티네 돌출부 했죠. 여기에서 정면 그리고 북쪽 또 남쪽 해서 3면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측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철도만 따라서 쭉 아주 좁게 올라간 그런 돌출부였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아까 거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거의 뭐 무슨 뭐 포구처럼 보이게끔 거의 뭐 여기 거리가 뭐 한 500m, 1000m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 포위 섬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크라이나군 이 안에 있으면 빨리 좀 나오기를 바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린카 쪽에서도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이 도네츠크 전선 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헤르손 삼각주 지역의 네스트라하 섬을 탈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지역, 뭐 모래섬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이 노스가자 그리고 중부가자 지역에 폭격 꽤 있고요. 그리고 이 라파 지역에 상당히 많은 폭격을 좀 광범위하게 폭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전사자가 오래간만에 2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총 전사자는 263명이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집트 정상 그리고 카타르 정상과 통화를 해서 지금 이 하마스들이 이집트에 와서 협상 중에 있죠. 그러니까 혹시 하마스가 협상을 완료해놓고 안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이스라엘을 압박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하마스를 압박해서 합의가 되면 그 협상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약속을 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팔레스타인 이 파타죠. 여기는 협상이 타결되면 가자지구 그리고 산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모두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가자 보건부 하마스 측이죠. 누적 사망 34,488명, 부상은 77,643명. 그래서 지난 10월 7일 이후로 거의 11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인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좀 뻥튀기가 많아서 여기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폴리티코는 연방정부 변호사 90명이 대이스라엘 지원 중단하라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곧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 등을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전범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지원 중단하라 라고 서한을 보내는 황당한 짓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시오스는 이 미국의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양당은 ICC가 이 네타냐후 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시에 보복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복은 어떻게 하냐?
미국이 분명히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 여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많이 내겠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겠죠. 안 봐도 뭐 뻔한 겁니다. 그 분담금 안 내버리면 이 ICC에 있는 사람들 월급도 못 받겠죠.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체포영장 하지 마라는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마스만 편들고 있는 유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유엔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대이란 연합방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UAE 등 친서방 국가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 이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란을 상대한 연합방공망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천궁이 히트를 칠 것 같으니까 패트리어트 팔아먹기 위해서 중동 우리 천궁을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티는 그리스 선박에 대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미국 순양함은 이를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순양함인 필리핀 씨 함이 이걸 이제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후티는 아니다. 우리는 침몰시킨다. 이렇게 한 발 정확하게 맞췄고, 그래서 몇 시간 후면 침몰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만 보고 이게 뭐 입인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후티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는데 미국은 3발 날아왔고 그거 다 막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콜롬비아대의 하마스 지도자, 친하마스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콜롬비아대의 사회복지대학원 학생이래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대학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사진을 보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좀 여러분들 밥맛 떨어질까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수염도 이렇게 있으면서 완전히 여자하고 똑같은 화장을 하고 뭐 핸드백도 그렇게 메고 하는 동성연애자,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인데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연애자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활동하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 같으면 무슬림들은 아주 완전히 죽여버리죠. 동성연애자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슬림인 하마스를 친하마스 행동을 하냐? 그건 이제 이럴 때 이슈될 때 뭔가 으쌰으쌰 한번 해서 이름 날리고 뭐 자기가 진짜로 무슬림 또는 이슬람 또는 하마스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때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한번 으쌰으쌰 해서 이름 날리고 정치적 이력을 쌓으려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이 좌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생계형 좌파들, 오직 운동하는 것을 생계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전역에서 이제 친하마스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물리력으로 진압했다. 이 콜롬비아 대학은 여기에 이 PC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시기를 놓쳤는데,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대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 뭐 신속하게 제압을 해버렸고, 이 프랑스 같은 곳에서 또 소르본느 대학에서 또 시위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냥 뭐 둘기 패서 해산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괜찮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국방부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리스트를 빼돌려 폭로했던 러시아 인권단체가 또 하나의 기밀 문건을 입수해 터뜨렸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측근이자 금고지기 중 한 명으로 알려졌던 티무르 이바노프가 어떤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건인데, 쇼이구 장관도 여기에 엮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 측근 고위 인사들을 반역과 부패 혐의로 2021년부터 조사해왔으며, 최근 국방차관 체포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쇼이구 장관이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이 현지 시각 4월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굴라그넷의 블라디미르 오세크킨 대표는 FSB 내부 협력자로부터 넘겨받은 러시아군 핵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기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바노프 차관이 받고 있는 반역 혐의가 핵무기 저장시설 공사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러시아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이르쿠츠크 45 핵미사일 저장시설 현대화 공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FSB는 해당 공사에서 대대적인 부정부패가 발생했고 피의자들은 크렘린에서 감독관이 파견됐을 경우에 대비한 기만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최근 10여 년간 러시아 국방부가 발주한 주요 건설 사업들에서 업자들에게 20%의 선수금을 지급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뒤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완공 직전의 건물들을 강탈했는데요. 장부상에는 모든 대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고 유령 회사로 예산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푸틴 정부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쇼이구의 후광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공사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범죄 혐의를 조작해 투옥하거나 사고를 가장해 살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SB는 이 같은 사실을 2021년 초 인지하고 이바노프 차관은 물론 국방부 재정 담당 차관인 루슬란 찰리코프, 국방부 총정치국장 겸 차관인 빅토르 고레미킨 상장을 조사했는데요. 수사 범위가 쇼이구 장관에까지 다다르자 이들은 크렘린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조작해 푸틴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도록 유도해 위기를 벗어났다고 오세크키는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세력에 대한 FSB의 수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계속됐는데요. 쇼이구는 지난해 6월 국방부 지휘통제센터 건설 사업 비리가 들통나 찰리코프 차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자 측근들과 모의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유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굴라구넷은 이바노프 다음 타겟은 찰리코프 또는 고레미킨 차관이 될 것이고 쇼이구 역시 전승기념일을 전후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에 엄청난 충격파를 불러올 수 있는 군 수뇌부 숙청, 과연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쇼이구 장관의 오른팔이었던 이바노프 차관, 이 사람이죠. 체포 구금되어 있는데 그 왜 됐냐? 뭐 처음에는 우리 돈 한 1,500만 원 정도 뇌물 받은 거. 근데 그 뇌물 받은 게 반역행위냐라는 건데 그에 대해서 굴라구넷이라고 하는 반러시아 체제 언론이죠. 지금 망명가 있는데 프랑스로 망명가 있어요. 이 오세크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FSB 내부 협력자로부터 문건을 받았다 하고 터뜨린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과의 무기 커넥션, 그것도 사실은 먼저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전력을 봐서 신빙성은 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너무나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공개한 바로 바이칼로스 북쪽에 있는 이르쿠츠크 45라고 하는 핵미사일, 핵탄두를 보관하는 기지 배치도 그리고 문건들입니다. 자, 이런 문건들 속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리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뭐 이 시설도 바이칼로스 있죠. 바이칼로스 옆에 있는 이르쿠츠크 여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시설도가 공개하면서 여기에 하면서 이제 건물을 실제로는 요만큼 지어놓고 이만큼 지었다라고 하고 뭐 여하튼 계획과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서 검열이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해. 여기는 거짓, 허위, 그리고 여기는 진짜, 까만 건 진짜. 그래서 거짓으로 돼 있는 여기를 이 검열단을 데리고 가면 거짓이 들통나니까 요 진짜 요 시설들만 데리고 가. 그러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검열을 넘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만 계획서까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떼먹고 그걸 이제 혼자 먹었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바노프 차관이 지난 12년도에 쇼이구가 국방장관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측근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조 루블을 착복했다. 수조 루블이면 뭐 단위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수조 루블이면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 그걸 차관 한 명이 착복했다라는 건데 이게 차관 한 명의 능력으로 되냐? 뒤에 쇼이구가 몸통 아니냐?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23년 6월 26일 작년 이맘때 이 찰리코프 차관, 예산 담당, 자금 담당 차관이에요. 이 사람이
긴급 체포됐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 국가방위지휘통제센터예요. 이거 짓는데 굉장히 많은 비리가 들어갔다 해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되는 게 뭐 당일날 체포되는 거 아니겠죠. 뭐 그 이전부터 조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체포영장 법원에 신청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이때 이 시기에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6월 23일에서 25일. 여기에 대한 이 체포영장이 들어와서 찰리코프가 체포가 돼서 뭐 고문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실이 나오면 쇼이구까지 올라가니까 쇼이구가 바그너 그룹의 반역을 유도해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야, 이 뭐 소설인가요?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이바노프가 체포됐고 그 다음 누구냐? 지난번에 이 사건으로 체포됐던 찰리코프. 그런데 바그너 반란으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풀려났죠. 쇼이구가 이제 힘을 써서. 풀려나서 다시 지금 차관도 하고 있어요. 재정 담당 차관으로. 이 사람이 다음 타겟.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군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총정치국장. 역시 또 차관이에요. 이 사람도 다음 타겟. 그리고 이 사람들은 5월 7일 푸틴이 다음 임기를 하기 위해서 취임을 하는데 그때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들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전승절 그리고 며칠 플러스 마이너스쯤 해서 몸통인 쇼이구까지 제거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굴라군에서의 운영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서방 정보 기관의 작업으로 러시아 내부를 흔들려는 심리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심리전이면 많이 흔들리길 바라고 사실이면 굉장히 크게 흔들려서 내분에 휩싸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